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진정한 새해가 왔군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들 일단 건강하시고요, 무탈하시고요,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네, 뭐 새해 맞이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인월입니다. 또 지금 을사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인사용쌀 때문에도 또 생각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네,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은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지장간의 기운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인사용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임목 안에 있는 그 병화하고 간목, 그리고 이제 사화 안에 있는 이 경금하고 병화, 이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간목 아니면 경금의 반응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목 기운이 아주 강하신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주 원국이. 자, 그러면 뭐 인사용쌀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을사년이 됐다, 그럼 사중에 경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목 기운이 아주 강한데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하고 금의 충돌이 대단히 심해지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금 기운이 아주 강한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뜩이나 사주 원국의 금 기운이 강한데 을사년이 돼가지고 사중의 경금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금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또 이 목 기운이나 금 기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씀드리면 간목하고 경금에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절, 네, 이런 부분 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 간목이 또 머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와 소화기관. 요즘 독감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올해 연초에 독감 걸렸다가 정말 세상에서 태어난 것 중에서 가장 아픈 경험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호흡기나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거부터 주의하시는 게 대단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만약에 내 사주가 목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경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사주 원국의 목 기운이 아주 강한데, 목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인데, 사중에 경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금에 해당되는 건강이나 아니면 금에 해당되는 십성 또는 그 육친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금 기운이 아주 강한 분이 계시다, 사주 원국에 금이 아주 강하다는 건 거꾸로 목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인월이 돼버리게 되면은 나무를 끌고 들어오죠. 가뜩이나 올해 을사년 해가지고 금 기운이 더 강화가 됐는데, 사회축에 사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무인월에서 목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목에 해당되는 건강이나 십성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지장간을 보시면은 간목하고 경금이 있는데 병화도 있잖아요. 그럼 병화는 문제가 안 생기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간목이나 경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용쌀 그러면은 그냥 대충 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저 갑경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병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제 12월 달 병자월, 그리고 이제 정축월 12월하고 1월 달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벌써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인데, 뭐 임자년, 임자월, 이민일, 임자시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을사년이 되면서 이 인사용쌀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사중에 경금이 있다 보니까 금생수를, 가뜩이나 수가 왕한 사주에 금생수를 대단히 심하게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병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병화라고 한다면 이제 심혈관, 그리고 이제 요 병화에 해당되는 십성이나 육친,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연지, 제일 외부죠. 연지에서 인사형살이 일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간판이잖아요. 연지니까 간판의 변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건강이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런데 그 외적으로 공적인 부분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간판이나 이제 신용상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 인사형살이 월지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면은 이제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 위에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간판상의 변화는 없는데 조직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지에서 일어난다. 그럼 이제 나와 다른 성별. 당연히 내 배우자를 포함해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실 수 있는 게 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부인 어떻게, 내 남편 어떻게 하시다가 정작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분의 사주팔자하고 크로스 체크 하시면은, 네, 그거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시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보는 사람, 내 윗사람이더라도 내가 돌보는 사람이라면은 시지에서 발현이 됩니다. 또는 아끼는 사람, 또는 손 아래, 형제 자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분, 마지막으로 반려동물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인사형살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재들은 많은데 이 유튜브 공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혼동하실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월이니까 무인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목기운, 네, 간목에 대한 건강, 간, 담낭, 관절, 머리 이런 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무인월이면요 천간의 무토하고 간목이 또 충돌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목극토니까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간목이 약하신 분은 더더군다나 뭐 넘어지시는 거나 운전하시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간목이 간을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계수 일간인데 천간에 간목이 있는 분들, 그 임기수 일간 분들인데 뭐 천간에 간목에 있거나 또는 뭐 지장간에 있으셔도 뭐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천간이나 지장간에 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한 것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인데 갑인년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간목이 식상이 되고 특히 상관이 되잖아요. 근데 무인월이 되면은 상관 경관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어차피 나는 간목을 가지고 있고 상관을, 그런데 무토 정관이 들어오게 되니까 상관하고 정관하고 충돌하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도 간목이 식신인데 무토는 편관이 되니까 이 식상하고 관성이 서로 부딪히는 게 무조건 안 좋은 운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대단히 좋게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다만 식상하고 이제 관성이 부딪힐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운의 형태를 떠나서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나쁘실 건 전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임기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월이 이제 을묘월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을목이 임기수일간 분들한테 식상인 거는 매 한 가지니까
이제 무인월에 이제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남자 성별, 관성이니까요. 남자 성별 때문에 좀 불편했다. 그럼 그게 이 을묘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 축 일주고 뭐 정유월, 갑인년, 네, 갑인년, 정유월, 개축일주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을사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유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금기운이 아주 강해졌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인이 오고 그 다음에 기묘월이 온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무기토가 다 뭐겠습니까? 관성이잖아요. 그리고 사유축 해가지고 금기운이 아주 강해졌는데 임묘진에서 목기운이 들어온다? 그럼 목과 금이 강렬하게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관성과의 불편한, 네, 관성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 무리, 조직, 그리고 뭐 남자 성별 또는 남자 친구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과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 나쁘실 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무인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용사를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인사용살이 원래 성립되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임목하고 사화가 붙어 있어야지만 성립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용살이 원래 성립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제 1순위로 이제 이 형살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주 원국에 임목이나 사화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대운으로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 원국에 임목이 있는데 대운으로 사화가 들어왔다라든가 또는 내가 사주 원국에 사화 하나만 있는데 임목이 대운으로 들어왔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순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네. 다만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목기운이나 금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신 분들은 건강이나 또는 목과 금에 해당되는 십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실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셔서 나쁘실 건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간목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 임기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무인월, 기묘월 자체가 식상과 관성이 다투는 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요 뭐 임기수뿐만이 아니더라도요. 많은 뭐 타일간들도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정리하실 때요. 올해 을사년은 사유축의 사, 금기운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을사년은 결국에는 금기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목기가 아주 강한 분이나 또는 금기가 아주 강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과 금이 충돌하는 형태로 돼 있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단순히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변화가 무쌍하겠다. 네.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도 내가 조금 널뛰기를 하는 형태도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인월이 다가오면은 임묘진월이 들어오는데, 세운에서는 금기운이 이제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작게든 크게든 우리 모두 다 목과 금이 충돌하고, 그렇다고 이 충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떠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예측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형살이라는 것도 뭐, 이름은 좀 무시무시해도요. 내가 어떠한 일을 벌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막 움츠려 드실 필요는 전혀 없겠고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명리학 알기 이전에는 마음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형살 같은 거 배운 다음부터 막 겁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만 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또 너무 막 내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은 아마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지에서 이제 형살 들어가시는 분들, 연지. 네, 거기가 이제 국가 자리를 뜻하죠. 연지에서 형살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가 국가 자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의 변화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에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대출 받으시는 게 그게 아무래도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거의 인사형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무인월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영상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보겠습니다.